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W 선솜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미중 무역 분쟁의 직격탄을 맞은 것 같습니다. 장중에 미국과 중국 양측이 무역 분쟁의 장기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하며 장 마감했는데요. 특히 코스피는 종가 기준 약 4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연결돼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국내와 해외 시장 모두 꿰뚫고 있어야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실 수 있겠죠. 특히나 어려운 시장 속에서 내 계좌는 더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 저녁 오늘도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머니 W. 네,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이죠. 강남 큰손 정홍주 전문가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참 어려운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의 시장이 출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고 또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짜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께 좀 속 시원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좀 희망을 좀 안겨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자세한 설명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하시면 좋은 내용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2주 만에 지금 왔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중국 증시도 V자 상승을 그린 상태이기 때문에 대반락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뭐 예상하기보단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월봉의 5개월 이평선이 붕괴가 되면 그때 조정에 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한번 해외 증시의 다우지수라든가 미국 증시를 비롯해 중국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를 한번 차트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다우지수를 보세요. 일단 제가 왜 염려를 했냐면 이 얘기를 꾸준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언제 빠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미리 항상 알고 계시고 대처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 외바닥으로 V자로 계속 올라갔어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띄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된 상태에서는 V자로 하게 되면 항상 전고점 부근은 항상 단기 매도권이 돼요. 그래서 이런 매도권 근처에서 5개월 5주 이평선이 붕괴가 되면서부터 MACD 오실레이터가 양봉이 줄면서부터 하락으로 접어들었고 저번 주가 급격한 하락이 나왔죠. 한번 다우지수를 말고 프랑스 증시도 좀 유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 똑같이 전고점 부근에 왔는데 V자로 외바닥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시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중국 증시를 보시게 되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V자의 외바닥으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5주 이평선이 붕괴되는 바로 4월 26일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간 거겠죠. 결국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투자 심리 과열권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제가 조심하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 종합주가지수 월봉에서 5개월 이평선 붕괴 시 조정 말씀을 드렸고요. 2018년도에 10월 달에 대응봉의 절반 붕괴되면서 5개월서 붕괴되면 조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외바닥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쌍바닥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에서 5월 7일 날이죠. 5월 7일 날 바로 요 날 추세가 이탈하는 첫날이 되는 거죠. 추세라고 한다면 저점과 저점을 이은 추세가 붕괴가 된 첫날 이때부터 조정에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추세 붕괴 시 항상 경계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월봉 5개월 이평선 붕괴되면 쌍바닥 패턴에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특이한 상황이 있죠. 지금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있는지 외국인들도 팔기는 팔았어요. 하지만 3일 최근에 급격한 하락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주도한 게 아니고 기관들이죠.
프로그램 매도로 인한 하락세가 가파르게 나타난 것뿐이지 외국인들이 시장을 떠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중국이 무역협상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3주의 기간을 줬어요. 미국에서 바로 이제 배로 건너와서 비행기로 건너와서 물건이 넘어오는 이 무역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3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안에 안 되면 들어와서 관세 매기고 되면은 없던 일로 치를 텐데 아마 시진핑에 대한 어떤 그 시진핑이 친서를 보냄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3% 급등을 금요일 날 했던 거를 봤을 때는 뭔가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왔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연말까지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격한 하락세가 좀 나왔는데 이거는 발언 때문에 이제 그런 하락이 나온 것뿐이지 지금 수급적인 관점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이탈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현재 시장에서는 우리가 5월 달 말까지 해서 6월 초에 합의점을 찾아서 다시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월봉의 쌍바닥 패턴, 전저점, 그 중요한 거는 전저점만 이탈 안 하면 돼요. 1980선대 있죠? 최저가가 정확히 따지면 1984. 여기만 이탈만 안 한다면 쌍바닥 가능성을 둘 수는 있는데 이걸 예측이 아니고 가능성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관찰하고 있다가 저점이 오면 그때 가서 우리가 매수의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은 오늘의 전략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현재 바로 우리가 내일에 대한 전략은 현재 지수가 바닥을 찍기 전까지는 관망 그리고 대형주 경기 민감주 쪽에 대한 매매는 자제 테마 개별주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낙폭과대가 이미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있다더라도 일부 종목은 지금 가능. 근데 보통 이제 현재 박스권이 난다면은 고점과 고점을 이은 요 고점과 고점을 이은 첫 번째 추세 하단선은 여기 깨졌죠 지금? 그 다음이 2000선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지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된다고 한다면 마지막 1980은 지지가 돼야 되는데 그건 미리 할 수 없겠지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을 두고 있다. 그래서 6월달 상승 대비 이번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좀 상황을 보면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간략하게 짜주셨는데요. 당분간 무리한 매매는 자제해 줄 것을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남 큰손 정홍주 전문가님의 알짜배기 강의를 시작합니다. 네,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는요, 우버의 상장과 함께 한때 뜨거운 감자이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대응을 잘 해봐야 할까요? 예, 우버 상장을 됐지만 우버는 좀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국내 증시의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는 오히려 플러스가 일단 나왔다는 점. 그런 점 본다면 너무 연관성을 두지 마시고요. 제가 이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어떤 메리트, 특징은 우버는 이제 보조적으로 보는 어떤 재료일 뿐이고 중심은 정부에서의 정책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삼성에서의 자율주행 쪽에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의 계획을 세우고 나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정책적 개념에서 점진적 상승세를 바라보는 그런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관련주 중에서 에이테크 솔루션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가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주가가 움직임이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제가 2주 전에 관심주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들을 다 설명 못 드리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인터넷 방송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에이스 같은 경우. 근데 에이테크 솔루션 첫 번째가 제가 자율주행. 제가 항상 꼽고 있는 게 이번 연도를 비롯해 앞으로도 자율주행 1순위, 2순위가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이 에이테크 솔루션은 삼성과 구글, 바로 커넥티드카 공동 플랫폼 구축이라는 재료가 나면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2대 주주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쪽에 핵심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래플 라이다에 대한 공급업체 접촉 소식까지 이뤄지면서 관심주로 부각된 종목이 바로 에이테크 솔루션이죠. 왜냐하면 자율주행 라이다 센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연구 개발 중인
만큼 관련주 개념에서 부합됐던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이테크 솔루션에 대한 이런 메리트를 어떤 식으로 사고 팔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되는 방법을 저번 2주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차트의 위치가 매수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전 재료만 가지고선 매수 전략을 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주 전이라고 한다면 이쯤이 되겠죠. 자, 한번 펜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 전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때가 될 텐데요. 자, 이때가 되겠죠. 이 당시에 제가 항상 관심 있게 보시라는 것은 이 월봉에서 기준을 제가 잡아드렸는데 이 파라볼릭의 하단에서 하나가 나왔죠. 그러면서 상승의 전환의 의미를 알렸고 추세적으로도 이제 양봉 나오는 초기에 진입된 상태라 상승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데 심리가 50에서 60으로 전환되면 주가가 본격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사상 최고대라는 거래가 이때. 자, 이때가 자 사상 최고입니다. 사상 최고. 거기를 돌파를 하면서 말뚝박아 떠는 시가 9,720원 돌파하면 시세 분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정책적으로 어차피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죠. 이때 설명드리고 나서 바로 5월 3일 날 상한가가 거의 근처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조정을 고점에서 매도를 못 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원래 정상인 겁니다. 여기 매도할 자리가 아니에요. 본래는. 근데 이제 지수가 워낙 하락하다 보니까 그 다음 날도 올라갔죠. 그다음 또 올라갔어요. 3일째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안 밀렸는데 지수가 워낙 많이 빠지니까 이때부터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지만 거래가 없습니다. 결국은 지수로 인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오늘 지수가 빠져도 이제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차피 가야 할 만한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고 월봉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등락 무시 중기적으로 22선의 손저가 및 요 대량과 섰던 시가 9,570원만 안 깨진다면 우상향 기조 안에서 뭐 13,000원 내지 뭐 14,000원까지 열려 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월봉이 이런 하락 전환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전략으로 취하는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는 고점 매도하신 분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빠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도를 한 거고 이때 거래 없는 등락이기 때문에 등락을 무시해도 상관없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 대응 방법 짚어주셨는데요. 에이테크 솔루션 방금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함께 보도록 하지요. 네, 두 번째 주제는요.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주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요. 한때 800만 원 선을 또 돌파하면서 큰 이슈를 또 모았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그리고 관련주들 특히나 더 뜨거운 감자가 됐던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가상화폐 관련주들 어떻게 잘 대응을 해봐야 할까요?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또 많이 하죠. 공개 방송 때 제가 언급했던 종목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한 게 그 지수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지만 네. 딱 붕괴가 된 시점부터 월봉 5개선 깨지면 제가 쌍바닥부터 2천까지 조정을 가능성 염두에 둔다. 전저점이니까. 그러면서 지수가 조정받는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대체 통화에 대한 어떤 그 수요 가능성을 이제 대두가 되면 따라서 비트코인의 국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기술 투자 관련주는 제가 우리기술 투자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분을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분을 갖고 있죠. 업비트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 개념의 수가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800만 원까지 지금 돌파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속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에 대한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에 대한 도입까지 이슈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수 하락에 대비하는 전략에 우리기술 투자를 공개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한번 설명드렸던 종목인데요.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관련주 하면 바로 이제 우리기술 투자.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가 창투사 같은 경우 창투사 같은 경우 우리가 여러 에이튼 인베스트먼트도 있고 DS 인베스트먼트도 있고 여러 창투사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에 많이 투자한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기술 투자만 좀 유독 강한 모습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차트상으로 MACD 오실레이터가 이제 양봉이 나오기 직전에 음봉이 줄고요. 특히 50에서 60. 자, 공통된 것이 투자 심리가 50에서부터 60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 자, 이런 부분들이 일단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럴 때 심리, 그리고 양봉이 나오기 직전, 그리고 월봉이 20저선 돌파한 위치에서만 공략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본래 바로 5월 7일, 바로 이때죠, 이때. 바로 요때. 5월 7일 이때가 지수 제가 추세 이탈한 첫날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때 시가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지수 빠지면서 장중에 꽤 많은 상승을 보였죠. 바로 10%까지 급등을 보였고, 그 다음부터는 22선 요 생명선만 이탈이 안 된다면 지속적인 상승 촉에 좀 맞췄다고 한다면 오늘까지 급등을 수익을 얻었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수다 말고 비덴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비덴트. 비덴트 같은 경우 어때요, 주가가? 거래가 터지고 약세봉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비덴트를 외에도 옴니텔. 이 옴니텔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움직임이 없어요. 이게 다 같은 가상화폐 관련주인데 유독 우리 기술 투자만 강했던 거를 봤을 때는 이 테마 강세가 전체적으로 가기보다는 좀 한 대장주의 종목이 좀 대두되면서 올라갔다는 점이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난다라고 단정을 짓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기준을 잘 5인선에 대한 손절가 잡고 약세 신호 나올 때까지 이어가는 전략을 취하는데 중간에 꺾일 가능성도 좀 고려하며 종목을 좀 바라보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치솟거나 또 블록체인 관련된 정책이 언급될 경우 방금 언급해 주신 종목들이 함께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좀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라서요, 대북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있을 때는 대북 관련주들이 참 좋은 흐름 보이다가요, 이제 다시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참 많은 분들 걱정, 근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까요? 네, 대북주를 많이 물려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너무 막연하게 언젠간 뭐 통일되겠지, 언젠간 남북경협 잘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네. 절대적으로 그렇게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다가는 손해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 투자보다는 우리가 기준에 맞는 매매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신석재를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 신석재 같은 경우가 어떤 재료가 나느냐, 바로 이제 통일교재단 최대 주주 회사가 되겠죠. 그런데 네. 통일교 총재가 바로 이제 내년도에 북한의 초청을 받음에 따라서 일단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시적인 강세가 나왔긴 나왔는데 결국은 주가가 하락했죠. 전적인 대북주의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홀로 강세가 될 수가 없고, 내년도에 방문하는데 지금 아주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단발성의 여지가 있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네. 보면서 자세한 설명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의 위치가 중요하죠. 주식은 내용만 가지고는 안 되고 스토리와 때가 같이 만나 주어야 우리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올 텐데, 일시적인 현상에 투자하지 마시고 좀 숲을 보며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이 이 62선이에요. 파란색이. 이게 바로 62선. 수급선이라는 거예요. 수급선. 수급선 돌파가 안 된 상태에서 역배열. 역배열 상태에서 항상 단발성. 그러면 이때 급등을 아침에 시가 9% 했고 장주 19%까지 올라갔는데, 역배열된 상태에서 단발성일 수가 있는데 전적인 대북 테마가 약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야 되는데 안 챙겼다. 그러면 뭐 장주의 19%가 내 본전이다. 이런 생각으로서 분명히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전날에 샀다면 안 팔게 되면 이렇게 곤두박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거를 맞춰라. 뭐 일단은 그거를 맞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남북 경협주들의 주가의 강세가 나오기 위한 배경은 관계가 개선돼야 되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다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려고 하기보단 기본적으로 요 대량 거래가 빵 터던 시가 2,545원,
돌파가 되면 그때 가서 상승을 바라보는 건데 너무 막연하게 그냥 가능성만 뭐 남북 경협 뭐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지금 뭐 북한의 어떤 입장이 대화를 원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빠르게 급하게 대화를 할 용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당장 이 종목을 보유라는 것보다는 이런 거는 관망 그리고 현재 주가 위치도 언제 갈지 모르는 건 종목 교체 이렇게 하셔야지 막연하게 들고 있는 거는 굉장히 시간 낭비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대북주 향후 대응 방법 짚어주셨는데요. 스토리와 때가 만나야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것을 또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요. 문자번호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고민 먼저 화면을 통해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이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MI텍, 현대건설 등등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로 현대건설 한번 볼게요. 끝번호 6959님입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요. 매수가가 65,000원이고요. 비중 40%라고 하는데요. 네, 손실을 좀 크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나 또 파란불까지 켜져서요. 큰 걱정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대부분 종목들이 종목이 문제가 아니고 지수 때문에 빠진 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수를 고려한다면은 매도의 시기가 좀 늦기는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뭐 지금 뭐 팔아라 뭐 보여라 이렇게 어떤 전략을 짜야지 단정을 짓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제가 항상 고점 돌파하다가 하락장격 음봉 거래가 터졌죠? 깨지니까 어때요? 일시적인 반등 나오지만 돌파를 못하는 만큼 다시 하락하고 특히 대응봉이 2개가 나온 상태에서는 5개월선 깨진 상태에서는 계속 하락세가 나올 수가 있겠죠. 예매 시도 실레이터가 양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보유하지 않고 파라봉이 꺾인 상태에서는 역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둡니다. 지금 여기서 변곡점이냐 더 떨어질까 올라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이 대북 테마주가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종목 교체가 일단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너무 손실이 너무 커서 아깝다라고 한다면은 마지막 마지노선이 한다면은 항상 전저점이 되겠죠? 전저점 여기가 되겠죠? 저가가 43,000원. 거기까지는 이제 어차피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여지도 생기고 있긴 있겠죠. 근데 지금 북한이 미사일 쐈지만 미국에서도 대화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한번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그렇게 이제 끝까지 본다면 43,000원인데 지금은 좀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종목을 갖고 있기보다는 종목이 유리할 것 같고 끝까지 가져간다면 43,000원까지는 기다릴 수 있겠지만 붕괴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후에 주가 올라간다? 왜 올라갈까요? 대북 구조가 나와서 올라가겠죠? 근데 그거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건 어떤가 또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43,000원 선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네, 현대건설 바로 위에 있는 MI텍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끝번호 9087님 문자인데요. 8,1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80%입니다. MI텍 오늘 보니까 예, 약간 또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요.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MI텍 같은 경우 어떻게 투자 전략 잘 세워봐야 할까요? 네, 이거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설명드리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시로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이 자 신고가를 이렇게 경신했단 말이에요. 신고가로 막 가는데 하나, 둘, 셋 항상 제가 세 번째 봉에 단기 매도를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당시에 세 번째 봉에서 매수를 들어갔다라는 건데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일단 매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고점 돌파 속에 매매할 때는 반드시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가시죠. 안 그러면 이격도 주식은 항상 반복되는 것이 자 위에 이 봉과 이평선에 대한 이격도 혹은 예전 저점에서부터 올라갔던 이격도가 벌어지게 되면 이격 축소와 확대 이게 반복되는 게 주시장이에요. 경기 사이클이 호황과 뭐 침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주식은 축소와 확대 계속 반복되는데 세 번째 봉부터는 이격이 확대된 상태라 부담스러운데 거기서 쫓아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손저가를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일봉 차트를 예를 들어서 봤을 때
바로 8,000원대란다면 바로 요쯤이 되겠죠? 그런데 요쯤에서 고점 돌파 속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 한번 요걸로 설명드릴게요. 고점 돌파를 막 하다가 신고가 터지다가 거래가 터지는 장대 한번 나왔죠. 요 봉의 절반을 깨트리는 순간 그때부터 하락으로 접어든 거라고 제가 항상 똑같은 얘기입니다. 항상 제가 매주 출연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때 여기서 잘랐어야 돼요. 쫓아갔다면. 그러니까 기준을 마련하고 쫓아가셔야 되는데 기준 마련 없이 신고가를 쫓아갔기 때문에 손실이 큰 거고 그러면 지금 위치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야 되겠느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정을 받고 올라갈까요? 못 갈까요? 한번 그거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매물대가 없다는 점은 상승 여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5개월선 안 깨졌으니까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일봉에서 떨어졌을 때 거래가 터졌냐? 거래가 터지면서 떨어진 거 아니고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지면 같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에 대한 여지를 노려보는 그런 자리에 더 빠진다 하더라도 매도가 늦었기 때문에 매도 늦었고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실적이 있는 회사냐? 근데 이제 의료장비 관련주 개념에서 이 회사는 의료장비 관련주죠. 뭐 예를 들어 실적을 봤을 때는 작년도 당기순이익이 일단 4억, 자 영업이익도 51억. 이 규모의 시가총액이 1,700억이에요. 퍼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수십 퍼를 기록하고 있고, PBR 자체도 비싸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의료장비 쪽은 이제 실적으로 따지면 다 대부분 비쌉니다. 그럼 실적으로 논하기는 어렵고, 그럼 수급으로 봤을 때, 수급이 뭐 강하게 들어왔느냐? 강하게 누적으로 볼까요? 최근 한 달 동안 누적 봤을 때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긴 들어왔네요. 개인이 팔고. 그리고 의료장비 관련주에 대한 향후 전망을 우리가 본다면은 정부 차원에서도 현재 여러 가지 의료 규제에 대한 완화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여지가 있는 그런 스토리와 함께 수급이 받쳐주면서 월봉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 매도는 늦기는 늦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일단 일봉 차트 보게 되면 추세는 이탈했어요. 그래서 본래는 이때 매도를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는 변곡점이 아닌 상태에서 올라가요 떨어지요가 아니고 빠르게 하려면 매도 후 종목 교체 그리고 좀 더 끝까지 지켜보려고 한다면 월봉의 5개월 이평선에 4,980원까지는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지면 손절하는 건 손실폭이 커지겠죠. 손실폭이 커지는 게 괜찮으면 거기까지 지켜보는 거고 그리고 손실이 커지는 게 싫으면은 종목 교체를 다른 걸로 이게 팔고 와서 올라갈 수 있어. 하지만 이거 말고도 올라갈 건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전 빠졌기 때문에 다른 걸로 교체해도 만약에 지수로 인해서 올라간다면은 이거 말고도 똑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격도가 보게 되면 이동평균선과 이격도가 짧아요. 지금 보면은 네. 5위선과 12선, 20선 이격도 짧은 상태에서는 금방 올라가기 어렵고 이걸 네. 확대를 시켜놓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번 달 자체가 월봉이 조정달인 만큼 이번 네. 달은 상승 여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더 유리하긴 합니다. 이제 좀 아쉽다면 마지막 마지조선을 그렇게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I텍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계시다면은 매도 후에 종목 교체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짜보세요. 다음 종목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 문자 주셨는데요. 뉴로스 한번 볼게요. 끝번호 5081님 문자입니다. 뉴로스 종목 보내주셨는데 매수가는 6,85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거의 6% 가까이 빠져서 걱정 크게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 내리는데 비중 축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다 정리해야 할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수소 테마주의 테마주로서 향후의 전망은 밝아요. 네. 어차피 우리나라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 좀 더 앞서 있다고 한다면 현대차가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 비해서 먼저 양산에 성공했기 때문에 수소 쪽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뤄질 것이라 예측했었고 과거에 이엔코리아를 비롯해서 수소차 관련주가 대거 급등을 했었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한다면은 대부분 테마주가 다 올라가야 될 텐데 뭐 우리나라에서 투자 안 하는 분야는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대량 거래가 강하게 형성이 됐던 바로 요 시점, 요 몸통이 이하 내지 20개월 이평선, 현재 6,545원은 일단 매도 관망을 하셨었어야 되는 자리고요. 지금은
거래 터지고 그 몸통이 이하, 생명성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언제 갈지 모르는 자리로서 그 한 번에 큰 시대가 나왔던 주도 테마주였어요. 작년도 연초까지 강하게 한번 시대가 나오고 깨졌기 때문에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만큼 종목 교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초장기를 본다면야 다시 상승세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언제 갈지 모르는 종목을 갖고 있는 건 시간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종목 교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뉴로스까지 투자 진단 함께 진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는데요. 내가 가진 종목에 종목 교체 의견 나온 경우 다음 투자 종목 고르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강남 큰손 정홍주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와 주셨을까요? 네, 오늘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주도 테마주로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자율주행, 네. 에이테크 솔루션이 상한가 한번 크게 거의 근처까지 갔고요. 네. 그 두 번째 제가 제2의 TK케미칼이라고 TK케미칼은 그때 한번 또 상한가 갔었고 네. 그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 그 세 번째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저는 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은 역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또 관련주 개념에서 보는 종목인데요. 일단 사물 인터넷 시대가 앞으로 오겠죠. 5G가 이제 보통 이제 상용화됨에 따라서 그래서 스마트폰, 전기차로 인해서 ECM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앞으로에 대한 ECM 칩 관련주, 이것도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권에 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ECM 칩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관련주로서 삼성전자에서 모든 전자제품에 또 빅스비를 탑재한다고 하니 거기에 들어가는 음성인식 ECM 칩 관련주인 만큼 앞으로 꾸준한 어떤 상승에 대한 여력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 하더라도 현재 월봉에서부터 사상 최고의 대량 거래가 터지면 시작이 되죠. 한번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까요?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월봉에서 사상 최고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저항권을 강하게 돌파했죠. 이평선에 대한 돌파. 항상 수년 동안 조정을 쭉 받고 사상 최고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매물대 돌파 속에서 박스권 여기를 돌파를 했죠. 저번 달 그리고 이번 달은 살짝 눌림목. 바로 매수에게는 첫 돌파할 때도 좋지만 돌파 후 눌림목 이때가 바로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5개월 이평선에 대한 손절가 잡고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인데요.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공개 방송은 제가 또 설명드릴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종목과 또 투자 전략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대해서 이어서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항상 공개 방송은 장이 끝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 끝나고 나면 3시 반부터 공개 방송 열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9시에 검색창을 통해서 MTNW를 검색하시게 되면 공개 방송 통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제가 못 드렸던 설명들은 거기서 설명드릴 거고요. 또 특별하게 이번 주 토요일은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여의도 SK증권 본사에서 2시에 강연회가 또 있는 만큼 이번 특별하게 첫 강연회 제가 머니투데이 첫 번째 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이 상한가 같듯이 이번에 오프라인 강연에서 한번 아주 좋은 아주 꿀 같은 종목을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 큰손 정홍주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그리고 또 강연회까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꼭 참여해 보셔서 방송에서는 미처 전하지 못한 투자 전략 모두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오전 9시 34분 45초 지나고 있습니다. 4분 전에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월요일장이 막 개장했습니다. 자, 끝날 것 같았던 미중 무역 협상, 하지만 별다른 합의점 없이 불확실성만 좀 더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파멸을 맞이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향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었는데요. 이 기대감이 지난주 금요일장이었죠. 그래도 지수 상승 마감을 이끌어냈습니다. 플러스권에서 소폭이지만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월요일장 출발 분위기 저와 먼저 탐색해 보시죠. 자, 뉴욕 3대 지수 보시다시피 오늘도 파란불 켜면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가 1%대까지 빠졌습니다. 1.78%, 다우산업은 1.80%, 나스닥 100 지수는 2.35%까지 빠지면서 주말 사이 개선된 게 없었던 부분에 있어서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심을 좀 더 위축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처럼 전문가들은요, 이번 주에도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에 따라서 불안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추가적으로 나오는 뉴스와 발언들에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소매 판매 지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 또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챙겨가시면서 이번 주 계획 살펴보시고 또 오늘장도 현명하게 대응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21.5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60달러 선이 오늘도 깨져 있는데요. 전 거래일에 비해서 3.14% 빠지면서 55달러 93센트에서 거래 출발했습니다. 자, 이어서 달러 인덱스 보시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현재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97선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래도 초반 부분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고요. 자, 달러원 환율은 1.24% 오르면서 1188원 8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오늘 서울 환시에서는 연고점을 다시 갈아치우면서 상승 압력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봅니다.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KB홈입니다. 미국의 주택 건설 회사인데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포춘지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랭킹이 됐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바클레이스에서요, KB홈의 사업이 지역사회 활성화와 함께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또 여전히 KB홈의 가치가 아직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고 비중 확대 제시했고요. 24달러에서 29달러로 상향 조정했네요. 어제 종가는 26달러 12센트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은 프루덴셜 금융입니다. 미국의 종합금융회사죠. 자, UBS 그룹에서는 프루덴셜 주식에 대한 보상 대비 위험률이 동등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매수에서 중립으로 다운그레이드 했고요. 또 동종업종에 비해 다양한 사업 모델에 비해서는 향상된 순이익을 창출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목표가를 116달러에서 112달러로 하향 조정했고요. 어제 종가는 101달러 27센트 기록했습니다. 네,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봤고요. 현재 뉴욕의 시계는 오전 9시 37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 외 글로벌 주식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은 문자를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4989번이고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라이징 스타 관심주 실시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선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라이징 스타와 함께라면 해외 투자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랩 연구원들이 제시한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 이 시각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이현석 연구원이 제시했던 퀄컴 보겠습니다. 현재는 83달러 35센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날 만들어냈던 갭 상승 이후에 갭 지지하면서 약간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도 살펴볼까요? 자, 오늘 크로마덱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현석 연구원의 종목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 이가람 연구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크로마덱스가요 보합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4달러 83센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그람 연구원이 목표가를 5달러로 제시를 해줬었는데요. 사실 HC 웨인라인에서는 목표가 7달러까지 바라볼 정도로 유망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또 제시를 해주신 적 있었죠. 현재 4달러 83선 가리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배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성배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 몰레큘러 템플릿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레큘러 템플릿이요, 림프종, 유방암, 피부암 등 암 치료제 플랫폼 개발사입니다. 2분기부터 지속적인 신약 제출 계획을 앞두고 있어서 기대감이 커지는 종목이다 이렇게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목표가가 10달러였죠. 매수가 7달러에서 제시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라이징 스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상황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랩 이현석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해외 네. 주식 투자 왜 해야 되는지 이 점 먼저 짚어주시죠. 네, 근데 이제 앞에서 제 포트폴리오를 계속 보여주셨는데 네. 이 컴퓨터도 제 포트폴리오가 계속 보고 싶었나 봐요. 네. 계속 멈춰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 포트만 계속 나와서 좀 민망했는데 하필 하락할 때 또 예. 그렇게 제 포트만 계속 보여줘서 좀 그랬습니다. 근데 뭐 제 포트폴리오가 좀 이제 다소 하락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에 무조건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바로 이제 국내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미국 증시가 월등히 많이 올랐다. 거의 이제 3배 이상 올랐는데 뭐 이제 버핏 지수라고 해서 그러한 좀 중장기적인 관점, 고평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미국 증시는 그동안 항상 고평가였어요. 근데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국내 코스피 지수 대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3배 이상이 오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종목에 투자를 해도 여러분들은 미국 증시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3배 이상, 뭐 이 지수가 3배 이상이면 기본 이제 종목들은 거의 10배까지도 차이가 났겠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안 되면서 다시 무역 분쟁이 격화가 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국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7% 가량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미국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지금 반을 지금 조금 넘어가고 있지만 아까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 정도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다. 지금 바닥에서부터 얼만큼 올라왔고 내려가는지를 한눈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는 역시 패권국가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 결렬에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미국 시장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서 해외 주식 투자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새로 편입된 종목에 대해서 오늘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와 주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증시 자체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떤 새로운 종목을 편입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기존에 있는 종목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돼서 네. 국내에서도 이제 5G 섹터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글로벌 대표 주자 격인 퀄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앞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퀄컴 뭐 다들 잘 아시는 기업이에요. 미국의 대표 무선 통신 기업이고 CDMA라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부각을 받았죠. 미국에서만 특허가 2만여 건이 넘는 그런 굉장한 기업이고 매년 R&D 비용으로, 그러니까 기술 개발 비용으로 매출액의 2할 이상, 20% 이상을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기술 경쟁력 부분도 굉장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5G 모뎀 칩에 굉장히 좀 강자예요. 그러니까 이 관련 시장을 거의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그다음에 퀄컴 간의 이 특허 사용료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애플이 무려 하나 기준으로 35조 원 가량의 소송을 걸었는데 그거를 이제 취하를 하면서 미안해. 5G 모뎀 칩 잘 만들어줘. 부탁할게. 그러면서 오히려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됐고 퀄컴이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러한 글로벌 이슈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맞물려서 돌아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미국 증시가 오르면 국내 코스피 지수도 오릅니다. 그리고 미국 지수가 내려가면 국내 코스피 지수도 어젯밤에 미국 증시 내렸어. 그렇게 다들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각 산업의 큰 동향 자체도 글로벌 트렌드, 메가 트렌드 자체도 똑같이 움직인다는. 자, 여기 이제 위에 보시면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근데 아래에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5G, 이 안테나 기업인 KMW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사실을. 그래서 증시가 하락한다고 해서 모든 섹터, 모든 종목이 내려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확률이 높지만. 그리고 자, KMW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5G 섹터들을 보시게 되면은 OE솔루션, 광트랜시버를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이죠. 근데 저점에서부터 무려 254%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에이스테크 마찬가지로 KMW와 같은 안테나 회사인데 186%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진 시스템, 이 무선통신 장비 회사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죠. 90% 가까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국내도 5G 붐이 불고 미국도 불고 5G 이 전체적인 큰 메가 트렌드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국내 5G 관련주들이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계속되는 카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설비 투자가 원래 지금 예상되었던 것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KT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1년 이상 이 4G에 비해서 더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면서 5G 섹터도 하락한다. 그러면 조로의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삼성전자 비메모리 투자 소식입니다. 사실 삼성전자 굉장히 메모리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비메모리 시장은 지금 이제 진입한 단계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내 비메모리 관련주에 주목을 하시는데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바로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해야겠다. 그렇게 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크게 이제 반도체 시장은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에 전체 시장 규모가 한 1,000억 원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작년 대비 마이너스 35%가 감소된 수치예요. 근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3,500억 원 정도의 그런 굉장한 오히려 더 늘어나는 시장의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 자체도 비메모리가 훨씬 큰데요. 이 비메모리 최대 시장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중국도 아닙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 눈독을 들이네? 그러면은 오히려 미국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팹리스라고 해서 비메모리 설계 쪽인데 이쪽에서 독보적인 1위가 퀄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퀄컴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 할수록 기존의 최강자인 퀄컴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요게 이제 이 퀄컴이 현재 이제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AP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로직이라고 있죠. 근데 이 비메모리 시장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로직 시장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AP 그 시장인데 여기에서도 퀄컴이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비메모리에 투자를 하실 거면 퀄컴에 투자해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퀄컴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현재 부근에서 저는 매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83불 근처에서 갭을 한번 띄우고 계속 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다소 높게 100불 그리고 손절가는 80불 그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더블유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늘과 같은 시간 더 알짜 정보 모두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